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피의자 윤석열은 지금 개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을 계속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국회와 선관위를 불법 집단화하면서 군을 파견해놓고 평상시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으면 지금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당당하다면. 평상시에 그 호기 있고 당당하면 어디 사라졌습니까? 저는 이번 일 보면서 우리 김현태 대령하고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 한 번 나타나서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김현태 침공팀 특임담당 대령은 나와서 어땠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가 있고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내가 받고 아무 이유 없이 파견된 우리 부대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란 수기인 윤석열은 수방사 사령관, 특전사령관, 국정원 1차장 등이 이미 지시사항을 국민들 앞에 다 발표했는데도 나는 지시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님. 예. 검찰에 2번 조사 응하지 않았죠. 그 다음 우리 헌법재판소 지금 진행 절차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수사본부에서도 1차 통보하고 2차 출석 요구 25일 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응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이 수사기관의 통보를 지금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들이 이게 상상이나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일들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범들은 다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그 수계에 대해서 체포와 구속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소환에 불응을 하면 본부장님 이제 체포영장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동사건은 공조수사 본부의 틀 내에서 이미 공수처에 이첩을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차 송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공수처에서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절차도 만약에 2차 송환도 응하지 않으면 이제 만약에 지금 공조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한다면 지금 또 3차에도 응하지 않으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 그 절차를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절차를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게 빨리 해야 되냐면 이미 통상 대통령실이 어떤 범죄 혐의와 관련된 이 사건이 아니고 사건의 성격 자체가 내란입니다. 그 수계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많은 증거들이 지금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증거 인멸 이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금 김용현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계엄 이후에 휴대폰 다 교체했잖아요. 예, 일부 일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실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경호처에 지금 막혀서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그 비상계엄 이후에 비아폰으로 군과 경찰에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 서버 확보가 지금 굉장히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혐의 입증이 스모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차에 걸쳐서 압수수색 시도를 했지만 어쨌든 경호처가 불응해서 집행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중요 자료에 대한 보존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그 서버 확보를 위해서 빨리 신속히 수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검찰 체포조 지원 관련해서 이 수사기관 간의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짧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양해하시면 예. 의원님 질의 후에 예. 저와 수기국장이 예. 좀 길게 그 정확한 팩트를 설명을 드리는 것이 예, 그럼 의원님, 제가 예. 질문한 건 단답을 좀 해주세요. 예, 예. 단답으로만요. 본부장님은 23시 7분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첩 처음 보고를 받은 게 그죠? 23시 한 5분 요경에 예, 예. 수사기획과장과 통화하면서 예, 통화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리고 방첩사에서 합수본 구성 시에 수사관 100명 파견, 여의도 안내인력 명령 2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국수본부장님 그때 보고를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 출장차 제주도에 있었고요. 네. 제가 그 사안을 처음 보고받은 것은 00시 38분경 네. 수사기획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예. 최초 보고를 그렇습니다. 이미 조치 후에
예, 경찰청장께 보고하고 예. 조치 후에 사후 참고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방첩사가 국수본에 처음 11시 7분에 그 취한 지 1시간 만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한 지 1시간 만에 이 국수본부장의 보고를 올라갔던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않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네. 저희 실무계장이 오늘 와 있는데 11시 한 32분경에 방첩사 실무자가 저희 수사기획계장에게 께서 인력 파견 관련해서 처음 요청을 받은 걸로 저는 그러니까 확인했습니다. 그 경찰청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찰청장이 오케이를 해서 파견을 한 거 아닙니까? 수사기획국장이 경찰청장께 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수본부장님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출장 중이었고 네. 수사 인력을 포함해서 경찰 인력을 포함한 그 총괄적인 책임자가 그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조정관 이전에 판단을 전혀 해서- 전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네, 그 전화를 받은 적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느낌이 그래도 이 시간 동안에 조정관이 경찰청장한테 그렇게 판단해서 보고를 하더라도 수사 3구라인인 이 본부장님께 보고를 안 한 것은 좀 패싱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 그럼 수사기획계장님 잠시만 나와주세요.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 끊어주시고요. 예. 예. 그 한 가지만 수사기획계장입니다. 물어볼게요. 예. 그 방첩사 누가 전화했고 그 관등 성명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예, 누군가요? 방첩사 수사 조정과장이라고 했고요. 네. 구모모 중령이었습니다. 오케이. 방첩사가 명단 제공을 요청한 이유는 모르시는가요? 아 그러면 예. 통화 중에 체포조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없었습니까? 체포조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체포조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예. 네, 들어가 주세요. 다음에 수사기획 조정관님 잠깐 한 가지만 더 해주고 잠깐만 멈춰 주십시오. 시간이 없어요. 수사기획 조정관입니다. 저 하나만 확인할게요. 네. 아까 그 본부장님 말씀대로 본부장님께 보고하지 않고 네. 본인이 판단을 해서 경찰청장에게 인력 그 10명 지원 관련된 건 보고를 청장에게 했다는 거죠. 예. 그 당시 상황은 그 12시에 그 전국 그 지휘부 경찰 지휘부 회의가 있었고요. 제가 그 보고를 받은 시간은 11시 58분입니다. 약 2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본부장님은 1박 2일 동안 제주도 출장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의 파견이나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찰청장이 먼저 선보고하고 조치하고 사후에 후열을 하는 그 참고 보고를 하는 이런 관례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 양해해 주시면 지금 한병도 의원님이 하신 거에 대해 전반적인 그 시간의 상황을 저와 수사기획관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향후 다른 의원님들 질의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3분 내에서 좀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당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동수사본부 100명이라든지 또 영등포서 10명, 5명 파견을 제가 최초 보고받은 시간이 00시 38분부터 한 5분간 수사기획관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기획 조정관이 저에게 전화를 해와서 지금 말한 대로 자정에 열렸던 경찰청장 주재로 경찰청 지휘회의 분위기와 지시사항 그리고 연이어 열린 시도청장과의 화상회의 지시사항을 저에게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첩사 실무자가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대비해서 수사 인력 한 100여 명을 준비를 요청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에게 보고를 했고요. 이와 별도로 국회 주변에 현장 상황이 혼란하니 현장 안내 목적으로 영등포경찰서 인력을 한 5명 해서 10명을 요청을 해서 경찰청장께 보고를 드리고 그 지침을 받아서 방첩사에 이미 요 10명은 통보를 했다는 사실을 제가 보도받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합동수사본부 구성 100명 인력 지원을 보고받았을 때 즉시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법령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제가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아침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당시 수사기획관과의 통화 당시에 제 옆에는 다른 출장자들도 있었고 또 수사기획관 옆에는
국수본 내 다른 국장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수사기획국장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한병도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가 최초에 보고받은 시점은 11시 58분이고 그 즉시 경찰청장께 두 가지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11시 49분에 보고받았던 그 100명에 대한 사전 준비 요청. 그러니까 그 100명에 관한 것은 바로 보내달라는 의미는 아니었고 그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달라 이런 보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11시 58분에는 우선적으로 국회 쪽 상황이 안 좋으니까 안내하거나 할 지원 병력을 한 5명 정도 연락처를 달라 이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먼저 경찰청장에게 선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서 바로 즉시 전화로 계장에게 지시를 하고, 그 회의가 끝난 이후에 한 12시 한 30분 정도 돼서 내려와서 그때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네. 아마 뭐 계속적으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존경하는